얼마 전 텔레비전에 초고도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. 키는 183인데 몸무게가 180kg. 상당히 초고도 비만 환자라고 볼 수 있겠죠. 일상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만나기도 좀 힘들고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또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수치심 같은 것도 느끼고 또 집에서 생활하기도 상당히 힘들죠.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조금만 올라가도 또 좀 땀이 차고 숨이 차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사실 비만하게 되면 보기에도 좀 좋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그 비만으로 인해서 2차적인 어떤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죠. 성인병, 특히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 동맥경화 이런 증상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수명이 많이 단축되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한의학 서적에 보면 뚱뚱한 사람은 중풍에 잘 걸린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. 그러면 내가 비만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표준 체중이라는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. 그 표준 체중에 비해서 20% 그러니까 120% 이상이 되면 이게 비만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이하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120% 이상 표준 체중의 120%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. 그 공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대입해 보세요. 본인의 키에다가 100을 빼고 거기다가 0.9를 곱하는 게 표준 체중입니다. 예를 들면 160cm였다면 거기서 100을 빼면 60이죠. 60에다 0.9를 곱하고 그것이 나온 값이 표준 체중인데 그 표준 체중의 120%가 이상이 되면 이건 비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또한 이런 비만 못지않게 비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복부 비만이에요. 배가 이제 뚱뚱해지는 거죠. 이게 배가 뚱뚱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성지라고 그래요. 예를 들면 뭐 배둘레 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지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성지가 아니고요. 배에 이 기름이 끼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배둘레 햄은 어떻게 측정하느냐? 여러분들 집에 자 있죠? 줄자. 줄자 가지시고 한번 배꼽 주위를 한번 재보세요. 남자는 90cm,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이 복부 비만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성인이 돼서 비만이 되는 것은요. 사실 아이들 때문에 비만인 경우가 많거든요. 요새는 비만한 아이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비만하게 되면 성인병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아주 무서운 경고들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만과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만 치료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. 이 비만 치료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냐 하면 비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들어온 양하고 나가는 양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되면 소통이 잘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돼서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나가는 건 별로 없게 되면 몸에 쌓이고 축적이 돼서 비만이 된다는 거죠. 자, 들어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뭐가 들어오는 거죠?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죠. 영양분이 들어온단 말이죠.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저는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해요. 패스트푸드라는 건 의미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. 기름기 많고 입에 단 거죠. 단 거는 나쁜 겁니다. 영어에서도 단 거를 보면 DANGER 단 거, 데인저잖아요. 위험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단 거는 피하시고요. 이 고량진미라고 이야기를 하죠. 입에 달고 기름기 많은 거. 이거 피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아무리 이거를 피해도 패스트푸드라고 하듯이 빨리 드는 게 문제거든요. 그죠? 패스트푸드를 먹다가는 생명이 그만큼 빨리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으라는 겁니다. 왜 천천히 먹어야 되냐면 빨리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이게 뇌에서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라 하는 이 신호가 가야 되는데 이 신호가 가기도 전에 배가 이미 불러버리니까 그죠?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럼 천천히 먹어야 되겠죠. 근데 이 먹는 습관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. 천천히 먹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. 뭐냐면 거친 음식을 먹는 거예요. 이 먹기 좋기, 씹기 좋기 이런 음식이 아니라 먹을 때 좀 거친 거. 그죠? 이런 걸 조식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겠죠. 그리고 흰 쌀밥, 또 나오는 흰 빵, 뭐 이런 국수, 이런 거보다는 잡곡으로 된 거. 그죠? 그 다음에 좀 호밀빵,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. 또 과일도
그 통저렴에 있는 먹기 좋게 말랑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과일을 드시면 좋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음식에다가 그죠? 먹는 걸 조절했으면 이제 나가는 걸 조절해야 되겠죠. 운동입니다. 운동해서 에너지를 자꾸 분출을 시켜서 축적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. 그 운동하면 얼마큼 해야 됩니까?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고요.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운동하면 한두 번 하고선 아예 선생님 안 빠지는데요. 이렇게 성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은 꾸준하게 하셔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.